일남 3녀 중 셋째 딸인 최 씨는 막내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께서 매일매일 남동생과 올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경제적인 지원도 넉넉하게 받았던 남동생. 그런데 이제는 연락도 발길도 뚝 끊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자는 사남매 중 셋째 따님입니다. 막내, 외동아들이 막내인데 뭐 이러면 교수님 그냥 뭐 보지 않아도 그냥 온갖 사랑을 독차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딱 그겁니다. 일남 3녀 중에 막내인데 위에 이제 누나가 셋이 있고요. 제보하신 분은 이 셋째입니다. 근데 이 제보하신 분도 딸 중에 막내인데 나는 옷도 학용품도 문구류도 뭐 가구도 다 언니들한테 물려받았는데 동생, 이 막내 남동생은 뭐든지 새로 사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이제 노산의 늦둥이로 얻은 유일한 아들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뭐 정말로 모든 거를 다 해주면서 기른 거죠. 그런데 싸움이 날 때도 이 언니들하고 남동생이 싸우면 부모님은 누나가 돼가지고 남동생 하나 못 달래준다 그러면서 이제 누나들만 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동생 네 형제 중에 유일하게 혼자 남자면 또 나름 고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죠. 혹시 남동생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남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올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나들을 보면서 누나 셋이 모이면 아무도 못 당한다. 뭔가 기에서 눌리고 누나들 앞에서는 왠지 내가 좀 작아지고 그래서 이 제보자분도 내 남동생이 마냥 행복하고 막 그러지만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막내지만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은 결혼 후에 올케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함께 살았는데 생활비는 전부 부모님들이 내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모신 게 아니라 모심을 당한 거네. 캥거루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싶기도 했고 또 막내가 돈을 좀 모을 때까지 들어와서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이 굵직한 생활비는 대부분 부모님이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들은 남동생이 나이든 부모님 곁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고마웠고 또 안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투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막내 동생에게 집이며 땅, 건물, 임야 등을 다 증여해줬다고 합니다. 딸들에게도 좀 주시긴 했다고 하는데요. 아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딸들도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주신 거 아니겠냐라고 딸들은 좋게 받아들였다고 하고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어머니 혼자 남으시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어깨하고 고관절을 다치게 되는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이 계속 어머니 요양병원에 보내자고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 모시면서 올케하고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 씨하고 이 누나들, 언니들이 봤을 때는 거동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를 요양병원에 가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어머니가 첫째 언니하고 형부가 모시기로 하고 다행히 잘 회복됐다고 합니다. 자, 잘 회복되셨다니 다행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 전서부터 가족들을 못 알아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큰언니가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본 것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참 잘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형부한테 갑자기 아저씨라 그러질 않나. 언니한테 누구세요 이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치매 4급 판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큰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남동생은 나 바빠 이러면서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먼저 연락 오는 법 절대 없고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명절 연락 절대 없고 가까이 사는데도 발길을 아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좀 너무 속상하신 거죠.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치매로 아들만 기다리는데 와서 엄마하고 좀 인사도 하고 엄마 안아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누나들한테는 연락 안 해도 엄마는 보러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시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치매는 호전되는 병이 아니고 이제 점점 나빠지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제일 그리워할 때 지금 오셔야 그래도 제일 어머니께서 반가워하시지 또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참 더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엄마한테 엄마는 아들이 오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아들만 그리워하냐라고 막 뭐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할 걸 아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고 참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제보자 사연자님께서 누나잖아요. 이 동생, 막내 동생, 남동생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엄마가 아들을 되게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힘이 없고 치매가 와서 싫다고 할지라도 엄마의 기억 속에는 내 동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들 보면서 돌아가셨으면.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치매 노모를 나 몰라라 하는 이 남동생, 그걸 또 그리워하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연자께서는 이런 남동생과 연을 끊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내부 속사정까지 완벽하게 알 수 없어서 제가 뭐 어느 쪽, 물론 이 남동생이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저는 그냥 이제 뭐 이 두 분들 사이를 뭐 연을 끊고 말고는 이제 두 분 이제 이 누나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남동생이 이 방송 보시면 그리워하는 어머니 빨리 찾아가셔서 어머니 기억 잃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은요? 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 그러니까 제일 사랑한 자녀가 제일 불효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하는 경우 많이 봤죠. 아유.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아들 저는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아유. 합니다.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그 어느 날인가는 죄책감을 갖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신 어머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이 셋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를 할 딸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께서도 안타깝지만 아들을 또 잊으시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딸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편하게 잘 이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아들론 필요 없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게 사실은 혈연 이걸 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어머니가 알아보실 때 어떻게든 한번 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자꾸. 아니, 안 저는 온대잖아. 뭐 연락하면 올 겁니다. 문자 100통 넣고 뭐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역살이라도 아닌가 잡아야 전 되나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를 인연 끊고 딸들이 해줄 수 있지.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닐 수 있다. 뭐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들도 후회할 수 있고 이러니까 한 번은 좀 만나러 와라. 좀 제발. 제가 하는 말 아니고요.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많은 말씀 주시네요. 네, 현실도피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 10님은 나는 끊지만 어머니는 뵙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김매숙님은 단호하게 인연 끊으세요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